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람 한상재입니다. 지난주 저는 11일 주간 뉴스를 한 주 건너뛰려고 했었는데요. 아직 할일하야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18일 한 주만 쉬고 25일 다시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것 같은데요.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입니다. 참 역사적인 미팅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핵화 혹은 CVID, 맥시멈 대북 제재 등 참 말이 많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도 모르고 오리무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 협약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입장에서 본 바를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시기적으로 볼 때요, 지방선거 내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일 모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싱가포르 미북 회담을 6.13 지방선거 전에 어떻게든 최대한 이용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미북 회담 직후에 한국이 거기에 참여하는 3자 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까지 혹은 더 나아가서 평화협약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전 당사국은 미국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유엔군이고요, 중국군입니다. 따라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는 반드시 중국도 참여를 해야 하고 다른 유엔 참전국들이 참가하는 것이 올바른 종전선언이요, 평화협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저 미북 두 나라 정상이 이 관계를 뒤흔들어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티스 미 국방장관은 6.12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서 종전이니 평화협정이냐 하는 의제는 아예 배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단지 북한의 핵무기 제거 프로그램에만 집중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증거를 정말 국제사회에 내보이게 되면은 북한을 도와줄 것이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엔의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입니다. 마티스 국방장관처럼 28,000명에 달하는 미군 주둔과 북한의 핵무기 문제는 별개의 이슈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개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서로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이스노리 오노데라 국방상이 계속해서 CVID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한미일 3국 국방장관들은 이렇다 할 분명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북한을 계속 압박하자고 하는 이런 두리뭉실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방상은 예전 합의 문서들을 꺼내 들면서 북한이라는 집단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994년과 2005년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북핵 제거 합의문까지 서명을 한 바 있는데 2006년에 다시 핵무기 시험을 북한이 실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북한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 아니냐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다시 핵무기 시험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60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까지 왔지만 일본 이스노리 국방상은 지난 과거사를 리뷰해 볼 때 그건 참 믿을 수 없는 선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은 일단 북한을 좀 믿어주자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북한 김정은이 그 증빙을 국제사회에 내놓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확신이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주장이 다르고 확신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동포들은 정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어느 나라의 주장이 맞는 건지, 또 어떤 주장이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참 분간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여간 교민들은 본국의 결정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62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해외 동포들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싱가포르 회담의 결과에 정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6월 6일자 콤파스 논설 랑카 컨솔리다시 올레 김정은, 다시 말해서 김정은에 의한 통합의 단계란 제목의 글을 소개하고 남북 종전과 평화를 접하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의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택 고모부와 이복형을 살해한 것부터 북한 군 고위 간부들 3명을 이번에 교체하는 것까지 좀 복잡하게 이 논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단계별 해결을 정말 할 수 있겠냐 하는 주장, 그런 의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군 고위층을 다수 물갈이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미국 회담에서 무엇을 어떻게 북한이 합의할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선뜻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미북 회담에 대해서 그다지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친북한 성향의 외교 노선을 걷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T-50이라든지 잠수함을 팔기는 했지만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사기는 했지만은요, 그렇다고 전적으로 친한적 외교 노선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지금 상태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반둥회의부터 비동맹 국가 지도자의 나라인데다가 지금도 전 세계 이슬람 국가 포럼까지 이 나라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 정책으로 인도네시아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돌아간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아세안 국가들을 적극 돕겠다는 정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심한 인도네시아 정부로서는 한국의 경제 협력, 즉 신남방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남북한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북한 경협에 더 치중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아세안을 향한 경제협력은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남북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인도네시아는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남한 기업들이 대거 동남아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비핵화 특수는 아세안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남북 종전 선언이나 평화 협정도 좋지만은 거기엔 경제도 고려해야 하는 그런 싱가포르 미북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우리는 기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와 안보가 함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르바란 관련 소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루다 인도네시아 소식인데요. 지난달 가루다 파일럿 노동조합원들이 하리라야를 기해서 파업을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갑작스런 파업은 없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한 달의 기간을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파일로트들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한 달이라고 하면요, 7월 2일까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만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어떤 조정을 하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리라야 기간 중에는 가루다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인천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그렇게 뜨고 내리는 그런 일정이 변함이 없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자카르타의 경우 하리라야 -6일 찌까랑 톨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랑 지역은 그 다음날 그러니까 하리라야 -5일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교통 체증이 심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부는 가장 교통 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전후해서 화물 트럭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12일에서 13일, 14일 귀향을 할 때 한 번 통제를 하고요. 22일과 24일까지 귀성을 할 때 화물 트럭의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때 트럭 통행 금지 기간을 좀 더 연장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렇게 연장했다는 공문도 나와 있고 하지만 더 연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리라야를 전후해서 귀성과 귀향을 할 때 트럭이 다니는 것을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르바란 이슬람 명절을 기해서 지난 6월 5일 인도네시아 최대 소비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끄마요란 자카르타 국제 엑스포장, 즉 그 건물 6층과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기는 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시장 내부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뭔가 부주의를 해서 불이 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화재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혹은 할일라야 휴가 때 예정하고 있는 각종 공연 등이 그대로 여기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장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5월 23일부터 시작을 해서 7월 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마침 이 전시장에는 우리나라 농수산식품부가 전시하고 있는 각종 우리나라 농수산식품도 있고요. 각종 한류 행사도 여기서 동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루피아 환율, 즉 외환시장 정보입니다. 신임 뱅인도네시아 총재가 취임을 하자마자 기준금리를 4.75로 인상을 한 바 있는데요. 그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루피아가 14,000대에서 13,000대로 내려앉으면서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루피아는 5월 30일 14,032 루피아로 마감했는데, 그 다음날 5월 30일이죠. 이날은 13,951 루피아,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4일 다시 13,872 루피아로 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환시장은 뱅인도네시아의 조치가 어떤 결과로 더 나타나게 될지 그것을 주목하고 분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뱅인도네시아 이자가 4.75로 더 인상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부 국채를 사려는 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뱅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 후의 추이를 주목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그렇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콤파스 신문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라완 그졸락, 즉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일정 한계를 지닌 국내 자본보다는 지나치게 외국 자본에 의존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뱅인도네시아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 채권 시장의 40% 이상을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2018년 1월 말에 보면은요, 외채가 10.3% 올라서 3,570억 5천만 달러의 외채를 갖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정부 외채가 1,830억 4천만 달러나 되고요. 일반 사기업 외채도 1,740억 2천만 달러라고 하니까 상당히 외채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5.3%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포기하고 안정에다가 무게를 둔 경제 정책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IMF도 2018년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을 5.2%로 0.1% 낮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한인 동포들이 할일라야를 보내는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세 부류로 휴가를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서울로 휴가를 가는 거고요. 다른 한 부류는 인도네시아에 남아서 조용하게 지방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시내 고급 호텔에서 쉬는 그런 부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아예 호주라든지 유럽 등지로 긴 외국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국으로 휴가를 가는 분들이 올해는 5천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 것인데요. 휴가 기간이 좀 기니까 많이들 한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디를 가든지 즐거운 휴가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8년 할일라야 르바란 휴가 전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들피트리 휴가 잘 보내시고요. 저는 25일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